예,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재무지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있으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독점입니다.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독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내가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다. 또 팔고 싶은 만큼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직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경쟁사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창업을 딴 데로 가서 열심히 그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충분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적고 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좀 좋게 나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 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이제 investing.com에서의 손익계산서를 갖고 왔고 요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인데 저는 이제 주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매출액입니다.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고정이 되는 경우는 매출액이 이제 줄어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1년 만에 늘어난 게 아니라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0% 정도, 20%좀 더 늘어났죠? 20% 정도 늘어났고요. 여기서도 거의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때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다 자체는 당연히 그 다음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65%예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얘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냐를 보면은 그 한기 이익을 보면 되는데 총 매출액의 그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가 이만큼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 밑에적인 판관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다 무한정으로 팔게 되면 이게 영원이 되겠죠. 그거를 가정했을 때의 이익률을 보면은 78%입니다. 보통 여기서 최대치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한 1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65% 정도면은 68% 정도 한계치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계산이 들고 지금 이 상태의 매출액의 꾸준한 균등한 상승은 폭발적인 상승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 균일하게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다가 한번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영업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특히 이제 매출 원가가 오히려 원래는 70%였는데 78%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만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기타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연구개발비가 좀 증가했고 뭐 나머지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다음 분기 때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이게 매출액이 어디서 이제 20% 이상 컴퓨터 점프가 되냐라는 그런 관점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한 65%에서 많게는 68%까지 정도가 한계치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익 말고 이제 매출액에서는 점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이익률 60%대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고 또 그 반대적으로 제가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경쟁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판도를 뒤엎기 위해서 반도체의 그 레전드가 지금 열심히 이걸 파괴를 부시려고 따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터뷰로 나왔지만은 엔비디아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끝났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시장이 확대될 것은 자명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나도 뛰어들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참고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더불어 가지고 국내 시장 자체는
뭐 관련이 있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완전한 V자 반등입니다. 완전한 V자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완전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 어, 오히려 직전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 리스크 자체도 상당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를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알았던 시절이 있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가 아마 고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내 증시에서는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만은 또 다른 또 시작이라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그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고선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공장에 불이 나서 다시 급등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또 제 멤버십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거기에 참조를 하시고 왼쪽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국내 반도체 종목 중에 그나마 제가 리스트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다만 증시 자체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그 빠져나가는 그 시점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된다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비중을 일단 줄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다시 오버슈팅 돼서 이제는 마음이 놓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충분히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뭐 라이브를 하거나 밴드에다가 글을 올려드리거나 하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또 멤버십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실적도 실적이고 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중요한 판단을 하거나 그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재무지표를 동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지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시고 전문가가 되지 않을지언정 기본적인 것들은 학습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